자, 지금부터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추가 블럭 팔레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뭐 관련된 그 블럭 그 샘플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블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뭐 함수를 만들어서 뭐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값이 존재한다, 아니면 뭐 이 함수의 이름을 갖다가 호출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시작하는 게 존재를 하고 얘를 내려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내용을 만약에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어떤 블럭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일종의 함수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하면, 이제 이 함수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호출이 되어지면 여기서 동작해야 될 그 완성된 그 블럭들의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서 근데 돌아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호출을 하면 얘가 이걸 진행을 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블럭들은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블럭 중에 뭐 기다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내용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기다리는 내용은 아니고 호출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밑에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어서 그 다음 내용들도 블럭이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다가 이 함수와 똑같은 걸 여기 어딘가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호출을 또 해주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추가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블럭을 이제 왜 쓰냐는 거죠. 이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함수에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작을 해야 된 내용들을 갖다가 호출하는 공간에다 다 블럭을 나열을 했어요. 뭐 이렇게도 되긴 되겠죠. 자, 근데 똑같은 형태의 추가 블럭을 또 호출하는 공간이 있을 때 여기다가 또 블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자, 그러면 호출 두 번 하면서 이 그 동작을 해야 되는 블럭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코딩을 하다 보면 코딩되는 그 스크립트의 양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형태를 갖다 또 블럭을 만들다 보면 조금 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로 세팅을 해서 만들고, 하나의 세팅된 내용을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 기능을 동작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블럭을 쓰는 이유는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반복적으로 뭔가 사용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추가 블럭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추가 블럭을 사용하는 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제 그 해당하는 블럭을 좀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블럭 쪽을 보게 되면, 자, 추가 블럭에, 자,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이제 점프라고 하는 게 있고, 점프하고 뒤에 이렇게 숫자 형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이 그 추가 블럭은 단순히 호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로 뭐 가라, 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지금 오른쪽에 코딩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무슨 밸류 값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호출만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딩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점프, 그러면 얘가 점프라고 하는 추가 블럭을 찾아가서 이 내용들을 동작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점프한 다음에 뒤에 어떤 블럭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점프하고선 요 대답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이때 값은 숫자 값인데, 지금요 이제 숫자 값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거는 이 밸류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호출을 해서 간다 이런 건데, 대답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가서 그 대답이라는 값을 요 밸류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넣고선 밑에 동작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단순히 그냥 호출하는 형태의 추가 블록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인수예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인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값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추가 블록을 해야 되는 형태로 가서 호출된 곳으로 갔다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인수가 없이 호출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인수의 종류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는 해당하는 추가 블록을 한번 만들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이제 일반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숫자하고 뭐 문자, 뭐 논리값 뭐 이런 것들 형태들이 있어요. 종류는 하여튼 만들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호출하는 방법이 그냥 해당하는 위치를 그냥 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인수값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만드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추가 블럭이 있어요. 자, 추가 블럭을 자, 클릭을 할 겁니다. 자, 클릭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추가 블럭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추가 블럭을 딱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그 작성될 수 있는 곳은 뭐냐면 호출을 할 때 호출할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오른쪽에 만들어져 있는 이 샘플 내용도 보게 되면 뭐 점프라고 하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점프 그러면 점프를 찾아가는 거죠. 자, 점프하고 인수가 있다면 이렇게 인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우리 합을 구하는 거를 한번 좀 할게요. 합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라고 하는 추가 블럭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합이라고 하는 그 추가 블럭을 호출하는 것만 지금 만든 겁니다. 호출하는 것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합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을 더 이상 안 써먹고 제가 다시 이 블럭 안으로 끌어와 볼게요. 이렇게 끌어와서 놓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럭을 만들면 블럭을 갖다가 추가 블럭 쓸 거니까 여기에 자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 클릭해서 자, 합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죠. 이렇게. 자, 사용 안 할 거면 그냥 끌어서 이 안쪽 블럭으로 그냥 끌고 들어오면 그냥 없어집니다. 자,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자, 합, 그러니까 두수합 이렇게 쓸게요. 두수합이라고 쓰고, 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다가 합계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혼동하지 않게. 자, 합계라는 추가 블록 이름을 쓴 거고요. 자, 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선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택사항을 클릭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인수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인수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인수값을 넣는 내용이 바로 숫자값이냐 문자값이냐 논리값이냐 이런 거예요. 자, 뭐 라벨 추가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타원 형태의 원을 집어넣으면 숫자값을 인수로 받아와서 들어가는 곳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는 문자값이에요. 직사각형은 뭐 인수값을 문자값으로 받아와서 밑에 뭔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여기 육각형은 뭔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논리값 있죠.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논리값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라벨 추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이름표를 하나 더 만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건데요. 두 개의 인수를 갖고 올 거예요. 두 개의 인수를 갖고 오면서 두 개의 숫자 값을 갖다가 더해서 뭐 결과를 내는 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수를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죠. 그러면 인수로 사용되는 것도 이렇게 사용자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값으로는 넘버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걸 갖다가 뭐 n1, n2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꼭 이걸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 개 더 넣을게요. 인수가 두 개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 점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라고 하는 것과 합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요 앞전에 지금 미리 코딩되어 있는 거 살펴보고 나서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형태의 코딩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깃발을 눌렀는데 깃발을 누르면 점프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일로 가겠죠? 점프로 갔고, 자, 이 점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해당하는 어떠한 그 관련된 완성된 곳을 호출을 해서 왔는데 여기에 와서 y 값을 10만큼 키웠다가 0.4초 기다렸다가 다시 y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면서 0.4초를 기다리는 요 내용을 이제 하게 되는 블럭인데 이게 점프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전 강의 때도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다시 또 나왔으니까 잠깐 점검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가 Y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Y축이고,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Y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이게 점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프하는 형태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의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깃발을 누르면 얘가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럼 점프에 가서 뭔가 동작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뭔가 받겠죠. 그 다음은 점프의 높이를 한번 정해 보겠대요. 그러면 이 그냥 점프라고 하는 거는 10만큼 바꾼 거기 때문에 얘가 10만큼 올라갔다 10만큼 내려오는 형태겠죠. 근데 이제 점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높이로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점프 높이를 갖다가 사용자가 정하는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기다리기를 주고 숫자 값을 입력을 하면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값이에요. 자, 요거는 숫자 값이거든요.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 값을 가지고 점프라고 하는 걸로 가겠다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호출하는 곳으로 가겠죠. 아래쪽에 있는 추가 블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여기에 점프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인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 인수가 있는 거를 있는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을 때 넘버 1, 넘버 2였는데 얘는 왜 밸류입니까? 자, 이거는 정의해서 만들기를 할 때 밸류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블럭 만들기 클릭을 하고 자, 여기다가 뭐 연습이라고 좀 썼어요. 자, 연습이라고 썼고 자, 네, 바로 빠져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추가해 가가지고요. 숫자 변수를 넣으면서 요 넘버 1이라고 하는 걸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밸류라고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인수로 사용되는 이름도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건 다시 없애고요. 자, 그래서 밸류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받은 인수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수값 갖고 온 것만큼씩 변경을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여기 바꾸는 거를 이렇게 뭐 그 해당하는 대답 변수를 주게 되면 대답 값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해서 정해진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밸류라고 하는 걸 갖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수를 만들면 인수를 갖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값을 가지고 좀 그 움직이는 걸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답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이 대답 값을 넣어준 거고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이 변수 이름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y좌표만큼씩 위로 올라간 거고요. 입력한 그 숫자만큼이겠죠. 자, 반대로 가게 하려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음수값으로 변하는 형태의 표현 방법인데 결합하기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긴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양수를 갖다 음수로 바꾸거나 음수를 갖고 양수를 바꿀 때는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양수는 음수가 되고요.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값만큼 높이를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 값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해당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만큼 바꿔주세요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떠한 동작을 지금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을 한번 딱 눌러보겠습니다. 자, 깃발을 누르면 자, 이거 봤을까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죠?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값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깃발을 누르면서 점프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서 얘를 하고 그 뒤에도 이제 바로 메시지가 물은 거죠. 약간의 시간의 기다림이 좀 있었지만 점프를 하고 밑에 있는 요 값을 받기 위해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1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100이라고 쓰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런 거 1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100만큼 내가 점프를 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게 빨리 올라갔다 왔죠, 그죠? 초가 좀 짧아서 빨리 올라간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제 그 딜레이 값을 조금 더 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값만큼씩 얘가 또 인지를 또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해당하는 값을 보게 되면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숫자 값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은 이제 점프하는 것만 지금 준 거고 이제 숫자 값을 갖다가 얘가 이제 뭐 연산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번 줄 거예요. 연산을 해서 실제 연산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 기본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두 개 값을 입력 받아야 되니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 누군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가져야 됩니다. 합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일단 하나 필요하겠죠. 왜 기억해놔야 그 기억된 값을 갖다 우리가 말하기 기능을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데이터 팔레트에 가서요. 자, 변수 만들기라고 있을 겁니다. 자,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합계라고 쓸게요. 합계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깃발 스페이스를 누르면 동작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값을 갖다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자, 이벤트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라던가 아니면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직관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의로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해당하는 값을 옮겨줘야 되니까 추가 블럭에 가서 합계로 이렇게 호출되는 걸로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값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넣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값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두 개의 값을. 자, 얘를 갖다가 키보드로 입력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변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입력받은 값을 기억해 놓으려면 변수가 더 필요한 거고요. 자, 그냥 값을 한번 받아보죠. 자, 받고 받은 값을 갖다가 연산을 하게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받고요. 여기다가 값을 한번 받죠. 입력값 1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연산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자,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자, 뭔가 더해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합계라는 거를 이렇게 주죠. 자, 지금 이 형태가 누적되는 형태의 표현값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자, 합계라고 하는 것 플러스 자, 합계. 자, 여기 는으로 했었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합계는 합계 플러스 대답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합계값에다가 대답에 들어있는 걸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합계라는 걸 넣겠다 이런 얘기죠. 한번 대답을 10을 받으면 여기 처음에 얼마 들었어요? 0 들어있죠.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합계 이렇게 10이 들어가겠죠. 자, 다시 그 다음 대답 받아서 기존에 있던 10에다가 20을 더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30이 되겠죠. 그럼 두 수를 갖다 더한 형태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답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입력값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말하기를 한번 해주죠. 자, 말하기를 하는데 자, 어떠한 값을 말하냐면 합계값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실행을 돌린 다음에 이 동작을 할 건데요. 요 깃발은 좀 빼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또 이게 점프를 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한 다음에 요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동작하게끔 돌려주면 되는데 깃발 사용하지 말죠, 뭐 그죠? 예, 안 사용하면 되죠, 그죠? 깃발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거 더블 클릭하면 돌아가겠죠, 그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되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서 동작하게 하려면 깃발 시작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값을 갖다가 합을 호출을 한 거예요. 일로 간 거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쓰면 되겠죠. 자, 값을 씁니다. 자, 10이라고 쓰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값을 받으라고 하겠죠, 여기에. 두 번째 값 20을 입력을 했어요. 자, 20을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쳤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얼마 나와요? 30이라는 걸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차적인 건 그래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을 호출이 1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값을 하나 받고 해당하는 값을 받은 걸 합계에 누적해서 갖고 또 그 다음 또 입력 받아서 이렇게 또 갖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요 과정을 또 돌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입력하라 그랬어요. 자, 10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을 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결과값이 6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합계값이 얼마였었죠? 0이었었죠. 그죠? 여기다가 10과 20을 더했더니 30이 된 거고, 자, 두 번째 하게 될 때는 이 합계값이 기존 값이 날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30 상태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과 20을 더해 나가니까 이 값이 60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서 뭔가를 계속 호출을 해도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그 과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얘가 그 해당하는 값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를 계속 이게 뭔가 원본 소스에 계속 여러 번 쓰려면 그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합이라고 하는 것만 호출을 해주면 호출된 값을 가지고 올라가서 얘가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호출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떠한 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치 값을 가지고 갈 거니까 이때는 요 해당하는 형태의 값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묻고 답하기에서 나왔던 값을 잠깐만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가려면 이 두 개의 값을 받으면서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변수에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기억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거 이제 A값, B값 형태로 좀 표현을 해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를 한번 또 만드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만들어 볼 때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변수 먼저 만들죠. 자, 변수 만들기를 눌러서 자,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변수도 한번 좀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이제 해결했으니까 이거는 버릴게요. 자, 이렇게 버리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값, B값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요걸 좀 활용을 좀 할게요. 자, 요 썼던 거를 가지고 오고 자,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B값을 자, 대답을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주는 개념이 있기는 있는데 더해주는 걸 가서 연산은 하되 여기서 아예 인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요 해당하는 값을 변수에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같은 걸 한번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B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금 내려가서 밑에가 보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내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추가 블럭에 가서 이번에는 인수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해주긴 하는데 인수를 가져가는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게 대답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A, B 값으로 값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인수를 가져가는 형태에 있는 것만 꼭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합계를 호출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변수를 가지고 올라가서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해당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 값을 받으면서 하라 그런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인수 형태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넣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A에 들어있는 변수 값과 B에 들어있는 변수 값을 가지고선 해당하는 추가 블럭을 호출을 해주세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합계라고 하는 걸 구할 겁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인수를 가지고 온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만 해주면 돼요. 합계만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산 쪽에 가면 더하는 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갖고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A, B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 인수에 있는 이걸 가지고 써먹는 개념이라서 그 호출을 해서 온 거지.
A, B라고 쓸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호출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서 뭐 C하고 D라는 변수를 갖고 합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A, B라고 해놨다고 한다면 이 C, D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이걸 써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형태가 이렇게 추가 블록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추가 블록으로 가면서 가지고 온 인수값을 가지고 연산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AB를 더한다고 해서 AB라고 쓰면 안 됩니다. 물론 AB라고 하는 계산이 무조건 되긴 되겠죠. 여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C하고 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이 추가 블록을 쓰려고 할 때는 AB라고 쓰게 되면은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수로 이렇게 줘놨다고 한다면 얘가 합계라고 하는 거에 C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가면 얘가 올라가서 CD의 값을 받은 녀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만 이게 다른 형태의 값으로 들어오더라도 요 인수에 들어온 이 값을 받아서 다른 형태의 두 수가 들어와도 항상 합계에는 연산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정지를 하고, 자, 지금 현재 합계에 들어있는 게 60이라고 하는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입력값 1을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놓고 자, 20을 넣었어요. 엔터. 그리고 또 20을 넣고 또 엔터를 쳤어요. 그럼 얘가 20과 20을 더해서 합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20과 20 더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40이 되겠죠. 자, 여기 자, 들어오면서 여기 20 넣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20 넣어서 이렇게 간 거고, 그래서 20과 20이라는 값이 왔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합계로 넣어라 그랬으니까 두 수를 더한 40 값이 들어가겠죠. 뭐 기존에는 들어있는 값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변수 값을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거죠.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값이 날아가고 어떠한 걸 정하겠다라고 한 그 값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값 형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합계에도 지금 40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표현하는 게 그냥 일반 호출도 가능하고 인수 형태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점프를 갖다가 한 번밖에 지금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를 갖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계속 동작하게 하는 형태로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깃발에 실행을 시키고, 자, 이벤트로 좀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벤트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시작이 되어진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 주인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주는 건데,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블럭 있죠. 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블럭이 갖다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점프할 때마다 이 블럭을 갖다가 계속 그 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이걸 갖다가 계속 하겠다라고 블럭을 만들다 보면 좀 불편한 거죠.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명령만 주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A키를 눌러도 점프한다 그러면 A키 밑에도 요거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B도 점프한다 B키 밑에 달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점프만 쓰면 되는 걸 갖다가 이 추가 블럭을 안 쓰면은 지금 위에 만들어지는 원본 소스를 여기도 달아줘야 되고요. A키 밑에도 또 달아줘야 돼요. 여기 또 달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형태 반복적으로 뭔가 사용되는 블럭을 갖다가 할 때마다 그 기능을 주고 싶은 곳 있을 때마다 저 원본 소스를 계속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키를 갖다 할 때 요 점프라고 하는 추가 블럭만 주면 동작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자, 플레이를 돌리고, 자, 제가 스페이스 한번 누를 겁니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점프 누르면 또 돼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 점프를 하는 거죠. 얘가요. 점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계속 실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스 자체가 계속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점프를 했을 때마다 얘가 해당하는 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점프의 값을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를요,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고, 자, 얘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대답값을 주면서 가는 거예요. 점프 값을 한번 받아서 가는 겁니다. 자, 얘를 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점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값이 딱 정해졌었잖아요. 얼마였었죠? 10입니다. 그러니까 10만큼을 점프했다가 내려오고 점프했다가 내려오고 이런 개념만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코딩된 내용은 뭐냐면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긴 하는데 시작하면서 일단 점프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점프하고자 하는 크기의 수치를 정해서 그 수치만큼씩 얘가 점프할 수 있게끔. 조금 다르죠, 그죠, 개념이. 자, 한번 플레이 돌려볼까요? 자, 아까는 10만큼 떴는데 난 점프 높이를 한 20 정도로 하고 싶어요. 그럼 21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제 20만큼 점프를 하겠죠. 아직 점프는 안 됐습니다. 점프는 언제만 지금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점프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자, 조금은 더 커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커졌는데 아니다. 난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뜨겠죠. 자, 50만큼 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죠?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높죠, 그죠? 뜨는 기기가. 그래서 어떠한 이제 뭐 게임이 돌아간다, 아니면 뭐 완성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진행되는 형태의 내용을 갖다 저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얘가 동작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부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살펴볼 게 더 있어요. 이제 글자 값을 갖다 한번 해볼 거예요. 글자. 지금은 이제 숫자만 우리가 넣어본 거잖아요. 숫자만 넣어봤는데 지금은 글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또 돌리는 걸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럭 만들기 누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글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지막 글자 이렇게. 자, 마지막 글자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 자, 마지막 글자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글자를 받아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얘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엔터를 이미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추가적으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걸 하려면 또 버리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편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다 놓고 오른쪽을 누르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만들기 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다가 이거 엔터를 모르고 쳤다고 하더라도 편집하게 들어오면 가능하니까 여기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자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스트링 1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뭘 할 거냐면 마지막 글자를 자를 거예요. 마지막 글자를. 자, 글자 수는 이제 뭐 한 3글자만 받는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글자를 좀 자르는 거를 자, 이렇게 좀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입력을 뭐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시작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문자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할게요. 자, 문자 값 입력. 자, 3글자 입력 이렇게 할게요. 3글자 입력하기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문구 답하기에 있겠죠? 그때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자열에 가서 자, 대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어떠한 값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밑에 가서 뭔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우리 이전 주차 강의 때 연산 쪽에 하면 있었죠, 그죠? 자, 몇 번째 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말하기가 일단 있어야 되겠네요. 자, 말하기가 필요하고, 자, 여기에 자,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대답을 갖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지는 값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거를 이 해당하는 계산되는 곳에다가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3개의 글자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 글자는 뭐가 되겠죠? 3이 되겠죠. 3번째 글자. 그래서 위에서 뭔가 실행이 돼서 넘어온 값을 가지고 마지막 글자를 갖다가 잘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여기 뭔가 묻겠죠? 그럼 여기에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자, 코스라고 할까요? 자, YBM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뭐가 쓸까요? 추가불 이렇게 할게요. 추가불럭 이렇게 하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불자를 갖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3번째 글자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4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추가불럭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항상 뭐가 나올까요? 3번째 글자 값을 꺼내는 거니까 불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글자를 표현하는 형태의 방법을 해서 뭐 길이를 세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길이의 끝으로 가게 해세요라고 뭐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우리 연산에 보면은
글자의 길이를 세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길이가 만약에 네 글자다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마지막 글자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서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뭐 해당하는 번째의 그 길이의 값만큼을 잘라내는 거니까 무조건 길어지는 글자를 잘라낼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읽어드린 글자의 길이를 세하려서 길이의 번째니까 맨 마지막 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글자를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글자가 아니겠죠? 뭐 얼마든지 큰 글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 놓고 이렇게 할게요. 이미 자, 글자 입력하기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자, 여기 봅니다. 요 코딩된 걸 보면 됩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 블럭 하면 뭐가 나올까요? 맨 끝에 록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이 코딩이라는 거는 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표현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블럭들을 잘 조합을 하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 블럭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자, 11주차의 첫 번째 강의인데 추가 블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넣으면서 뭐 그 인수 형태로 받는 것도 했고 그냥 호출하는 것도 했고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